일본어 되는 백수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3년간 일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괜찮은 기계 관련 전문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저는 군대 문제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좋은 조건으로 취직할 때 할 수 없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전문학교에서는 내정이라고 해서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붙여서 취직하기에 엄청 유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누리지를 못했죠. 학생들끼리 그런 특채 같은 게 있는데 못했대요.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한국에 돌아온 저였지만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이사를 하셔서 저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한의사이신 아버지가 부하 직원에게 사기를 당하셔서 무직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빚이 10억이 넘어가는 신용불량자가 되기셨죠. 아이고. 덤으로 수능 준비해야 되는 동생의 이제 막 귀국한 저까지 혼란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본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기능요원에 도전해볼까? 했지만 이미 TO가 꽉 찬 상태라 그냥 빨리 군대를 갔다 와버리자 라는 심정으로 가장 빠른 날짜에 신청하게 되었죠. 그렇게 7월이 되어 신청한 날짜가 된 저는 논산이 아닌 근처 사단 직할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병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와중 문제가 발생했죠. 제 신체 등급은 1등급이지만 이게 말이 1급이지 제 몸 상태는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각종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특정 시기가 되면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정도로 기침과 콧물, 가래에 시달렸고, 뻑하면은 속이 망가져버리던 과체중 쓰레기 몸뚱아리. 거기에 쓰잘데기 없이 약에는 면역이 되는 속도가 빨라서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시기에 수시로 약을 교체해주면서 한 번에 5에서 8알씩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니 간 안 상하나 이러면?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넌 절대 현역 못 가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 병약 체질인지는 얼추 상상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전 병무청에서 나온 홍보담당관의 신검에서는 모르고 있던 병도 알아간다 라는 말을 진짜 믿어버린 순진한 저는 아무런 서류도 준비하지 않았고 신검을 받게 되었고, 떡대 친구조차 시력 문제로 2급을 받는 와중에 덜컥 1급을 받아버렸죠. 그랬던 상황에서 일본에서 유행하는 알레르기까지 덤으로 얻어서 전 건강검진 문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했고, 대대 군의관은 일단 신병검사가 끝난 뒤 조교에게 말해서 자신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신병검사 및 민간 상담사와 면담을 한 뒤 조교에게 보고를 했죠. 다음날 저는 조교에게 호명되어 영문도 모른 채 외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료 과목이 무려 정신과였어요. 분명 저는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대대 군의관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사단 병원 정신과에 끌려온 곳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지만 신병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조교분이 착각을 했나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대기만 하길 1시간. 사단 군의관이 명백히 늦은 시간에 진료를 시작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먼저 들어간 병사의 울음소리와 함께 정신과 진료실에는 절대 들려서는 안 되는 고함이 진찰실 밖에서도 들리며 민간 상담사분과 부사관님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였죠. 당연히 정신과에 진료 보러 온 환자를 상대로 고함과 욕설, 호통은 말도 안 되는지라 민간인 상담사분께서도 말리러 들어갔지만 군의관은 도통 들어 처먹을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제 차례가 오고 시작부터 넌 왜 정신력이 그따위냐, 귀가하려고 하냐, 군의관의 호통이 이어졌고, 제 상황을 설명하며 퇴소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니 그제서야 군의관은 잠잠해지면서 대대로 복귀해서 다시 진료받으라는 말만 하면 저를 내보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멀쩡하게 나온 저에게 부사관님이 있었던 일이 물어보길래 사실 그대로 보고드리니 부사관님은 저를 데리고 복귀하시면서 일이 잘 마무리되나 싶었죠. 그렇게 훈련소로 돌아온 저는 대대 의무실로 가게 되었고, 거기 계신 간호장교님께 제 알레르기 검사지를 건네드리며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대기하고 있으니 간호장교가 돌아와서 조교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고 저보고 다음날 군병원에 외진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아니 만나보지도 않고 무슨 갑자기 외진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대대의무실에 제가 처방받아야 하는 약이 없나 보다 싶어서 명령에 따라 다음날 군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된 진료실은 무려 피부과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대대 군의관은 제 알레르기 검사표 중에 음식 관련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염 환자를 피부과에 보낸 거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음식을 아예 입에도 안 대던 저는 피부 관련 질환은 없었고, 황당함에 넋이 나간 저에게 피부과 담당의는 세상 불쌍한 애 쳐다보듯이 이비인후과로 가보라고 했죠.
그렇게 이번에야말로 이비인후과에 가나 싶었지만 이번엔 내과로 갔네요. 그나마 내과는 비염 관련 진찰이 가능하다며 억지로 납득하려고 하던 저는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너 따위 상대할 시간 없다라는 핀잔과 욕설을 들어야 됐습니다. 처음에 간호장교가 건네준 종이 한 장 기억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대대 군의관 이 그지같은 새끼는 그저 비염 관련 조언과 약 처방을 받으러 온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 피부과 귀가증을 작성해서 저를 보낸 거였고, 내과 군의관은 저를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로 보고 바로 욕을 박은 거였어요. 이미 며칠간 똥개훈련으로 지칠 대로 지친 저는 황당함과 억울함, 이딴 대접 받으려고 그 좋은 기회 다 놓치고 귀국을 했나 하는 분노, 여기 있다가 비염 때문에 고생하다가 폐급이 되어 군생활 동안 개고생하다 뒤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폭발해 귀가를 결정하였고, 재검까지의 3개월 유예서와 함께 저의 첫 훈련소 경험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뭐 가치가 있는 놈들이야 이거. 집으로 돌아온 저를 깜짝 놀라 반겨주시는 아버지께 사정을 설명하니 반평생을 의사로 일해오신 아버지는 이제 막 레지던트를 마쳐서 환자 제대로 상대도 안 해본 놈들이 장교라고 권력을 주어주니 그 꼴나는 거라며 한탄하시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재검보라는 문자가 병무청에서 날라왔죠. 훈련소를 나올 때 다음 재검까지는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뭐지 싶어서 병무청을 방문, 제 알레르기 검사지를 건네니 군지정 병원 양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막 훈련소에서 돌아왔는데 그런 게 있겠냐고 따지니 그제서야 3개월 뒤에 다시 오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고등학교를 해군, 공군 부사관학교를 가려고 했을 정도로 군대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덕분에 지금은 군대에 학을 뗀 상태입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젊은 청년을 강제로 끌고 왔으면 좀 병무청 각 부대 군병원들은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형과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 화이팅이라고 일본어 되는 백수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 이런 거는 실제로 까서 개선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염증처럼 군대 시스템에 계속 남아있다면 뭐 개선이 돼서 이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인구는 줄 거고, 원래 군대에 안 와도 되는 사람들, 솔직히 옛날 진짜 우리 아버지 세대 군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 진짜 체력 진짜 좋고 그런 사람들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다 뭐 방위로 보내고 뭐 그냥 뭐 대체 복무 시켜버리고 막 이랬다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인구는 점점 줄어들 거고 필요 인원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까지 쳐내고 뭐 약 먹으면서 버틸 수 있었고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군대로 불러들여서 군대에서 훈련시키고 군대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계속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건데, 저도 우리나라가 필수적으로 그 유지돼야 되는 병력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하지만 아예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사람들을 거르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3급 뭐 4급 중에서도 훈련 뛸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데려간다고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알약을 바꿔가면서 5개에서 8알씩 먹을 건데, 먼지하고 그 꽃가루 막 미친듯이 날리는 그런 그 야지에서 맨날 활동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이 친구 하나가 훈련 중에 매복 중이었는데 적군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알레르기 와가지고 재채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콧물 겁나 나가지고 콧물 한번 빨아들이는 소리에 갑자기 옆에 지나가고 있던 적군이 발각돼가지고 매복 들켜서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팀으로 있던 중대 소대원들 그리고 대대원들 나아가서 작전이 실패함으로써 전투가 양상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아예 임무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거르는 그런 걸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군대를 이렇게 가야 되는 환경이면 결국에는 군의관들도 자기들이 그 의무적으로 군 생활을 해야 되는 장교로 가 있는 거고, 자기도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하고 싶지 않지. 누가 거기 앉아서 끌려와가지고 월급 쥐꼬리만한 거 받으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확인하고 이러겠어. 그리고 진짜 아픈 사람과 가짜 아픈 사람을 구별해야 되는 그런 군의관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옳은 판단을 계속적으로 내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